전세 살지 마세요 라는 이제 전설적인 영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전세 살지 마세요 라는 이제 전설적인 영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내 집에 사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내 집에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당장 그러기에는 돈이 없는 분들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세를 많이 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용대출 말고 내 자기 자본,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전세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1억이 넘을 때, 1억 이상 갖고 있을 때는 월세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만약에 돈이 아예 없다, 요즘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리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받아서 내 돈을 최소한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좀 저축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억이 안 될 때는 일단은 저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축을 해야 될 때는 현금 흐름이 나가는 거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조금 덜 나가니까 전세를 살면서 현금 흐름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그때는 벌어들이는 거를 이제 좀 모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 돈이 한 1억 이상 된다, 그때는 이제 월세를 가는 거죠. 월세를 가서 현금 흐름으로 나가더라도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를 최소한으로 해서 남은 금액으로 좀 불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유튜버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내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 내 엉덩이에 깔지 말고 엉덩이에 있는 거를 좀 빼서 그걸로 투자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게 많아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전세를 활용하는 게 맞고, 후자로 얘기했던 거는 전세를 이용해서 좀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좀 사회초년생을 벗어나서 결혼도 하고 애가 생기면 대부분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아파트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금액대가 크고 전세자금 대출도 뭐 국가에서 해주는 뭐 중소기업 청년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대출까지 끌어다가 그거를 다 전세 보증금으로 쓰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나 월세 이제 원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원룸 전세로 치면은 막 1억 5천에서 6천, 7천까지 막 가는데, 이제 월세로 치면은 1000에 막 55, 막 60, 막 이렇게까지 높아지니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월급이 뭐 2, 300인데 주거비로 막 5, 60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모으지를 못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전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인데 1억을 전세 대출을 받고 그래도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돈이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1억 2천짜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막 1%, 2%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월세로 5, 60만 원 내는 것보다는 그 대출로 내는 게 굉장히 저렴하니까 소득 대비해서 주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라는 생각을 하고 3년이면 3천만 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는 이제 5천만 원이 되니까 이제 뭐 투자를 하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 오르는 게 더 빠른 거를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해야 돼요. 빨리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종잣돈이 그래도 3천에서 4천은 필요하거든요.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를 제외하고도 그래도 5천만 원은 빨리 모아야, 그래서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저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투자의 열차에 타기 전까지 나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모으는 거를 빨리 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힘든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장에 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월급 받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를 당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내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일이 마치 그거는 회사의 일이고 내가 그거를 대신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 구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회사의 일을 마치 내 인생의 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월급이 내 소득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 일이 물론 이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근무 시간에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깨야 된다. 직장 일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 남는 시간, 근무 시간 이외에는 또 다른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좀 나의 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장 일을 나와서 근무 시간 이외에 뭔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굉장히 귀찮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공부라는 게 뭐 자격증 시험이나 뭐 대학교 뭐 수능 시험 이런 공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험도 좀 간접 경험 좀 해보고 강의도 좀 들어보고 스터디도 하고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쪽에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성과를 이룬 분들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적폐다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루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막 겉으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나도 당장은 좀 힘들지만 그 과정을 좀 이겨낼 각오를 하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다 보면은 뭔가 깨우치는 게 있고 아 이게 월급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월급은 그냥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뭔가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자의 길로 가는 이제 길에 접어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관심을 다방면으로 갖고 투자나 사업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 오답이다라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거기서 승부를 보기로 했으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부동산은 좀 목돈이 필요하니까 난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그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주식이다. 그냥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식에서 이제 깨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같은 경우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다 끌어다가 그 5천만 원으로 다 주식을 해요. 그게 막 4천만 원, 3천만 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려고 막 더 때려 넣어. 결국에는 계속 주식에다 꼬라박는 거야. 그 돈이었으면 부동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잖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가는 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는 순간 전까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쭉 가요. 누구나 똑같이. 그때는 금수저나 흙수저나 똑같이 초중고는 다녀야 되니까.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딱 나온다.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금수저는 바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스포츠카가 대기하고 있는 거고 흙수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막 다리 힘을 길러가지고 막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천차만별이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나마 걸을 수 있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겼는데 거기에 아기까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데 그때는 거꾸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뒤로 후진하는 거거든요. 걸어가도 그냥 제자리인 거야. 그냥 그때부터는 뛰어야 돼요. 온갖 책임과 막 내가 막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결혼을 하면 깨닫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에 눈을 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PD님처럼 원룸 살면서 뭐 주식이나 하다가 비트코인 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이 집을 좀 해와야 되고 뭐 요즘에는 여자들도 막 반반으로 해서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 이 부동산이 빡세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제대로 느끼니까 그때 현타가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뭐 결혼을 했는데도 원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투룸 빌라 최소 아니면 3룸이나 아니면 아파트 못해도 그렇게는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벽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 벽을 확 느끼고 나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만한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 벽을 밀어내면서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책임감이 생기죠. 아기가 생겼다. 아기가 생기면 또 투룸 빌라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최소 막 3룸이나 그래도 못해도 아파트는 가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더 큰 벽을 느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더 많은 망치가 필요해요. 더 크고 더 센 망치가 필요하니까 그 전에 미리 망치를 만들어 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